사실 의사회원 하면 걷기 영상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하면 걷는 거고, 또 뛰는 거면 뛰는 거지 슬로우 러닝은 또 뭐야? 슬로우 러닝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러닝의 열기가 식지 않고 정말 꾸준히 유행 중인데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러닝의 매력에 빠져서 꾸준히 달리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마라톤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서 요즘은 이 마라톤 대회 신청하는 경쟁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러닝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큰맘 먹고 러닝학과 지는 장만을 했는데, 더운 날씨에 뛴다는 게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슬로우 러닝입니다. 걷는 거면 걷는 거고, 또 뛰는 거면 뛰는 거지 슬로우 러닝은 또 뭐야? 또 어떤 분들은 천천히 뛰는 게 운동이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운동 중에 하나인 이 슬로우 러닝이 무엇인지, 또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걷기나 러닝과는 어떤 것이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슬로우 러닝은 말 그대로 정말 천천히 뛰는 거예요. 일반 러닝처럼 숨이 차도록 뛰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게 핵심입니다. 속도 자체는 개인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걷는 게 시속 한 4에서 5km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또 러닝이 시속 8에서 9km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슬로우 러닝은 그 사이, 즉 시속 5에서 8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절대적인 수치, 속도 수치가 아니라 숨이 많이 차지는 않는 강도예요. 의학적으로는 이 정도의 강도를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심폐지구력을 올리고 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균형과 같은 여러 가지 건강 이득 효과를 보는데 가장 적절한 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의사회원 하면 걷기 영상이죠. 제가 이전에 올렸던 걷기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도 봐주시고 또 실제로 적용해보고 도움이 됐다는 감사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걷기만 해서는 살이 빠질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죠. 제가 걷기 운동을 추천드리는 건 누구나 또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접근성이 좋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부상의 위험성도 적고요. 또 신발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적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새롭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정말 좋아요. 또 이런 분들이 기초 체력을 높이기에도 아주 적절한 운동이죠.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높은 운동 강도를 원하신다면, 혹은 조금 더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바로 슬로우 러닝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뛰는 러닝이 힘이 드니까 효과도 당연히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러닝은 힘이 든 만큼 기초 체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길게 지속하기도 힘이 들고요. 또 그만큼 부상의 위험성도 크거든요. 또 건강의 측면에서도요, 오래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나의 심혈관 건강, 또 혈당이나 체중, 수명에까지도 오히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슬로우 러닝은 러닝에 비해서 크게 힘들지 않으니까 오래 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같은 시간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걷기에 비해 슬로우 러닝이 에너지 소비량이 더 높고요. 또 심폐지구력의 향상 효과도 좀 더 큽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러닝은 에너지 소비량은 가장 좋지만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초보자들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슬로우 러닝은 걷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 러닝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꾸준히 운동한다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고 또 하체의 근육량도 늘릴 수 있으니까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모두 늘릴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모든 운동은 이 바른 자세가 핵심이거든요. 걷기 같은 경우는요, 착지를 할 때 발의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착지를 시켜요. 이래야지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러닝은 앞꿈치부터 착지를 하죠. 그래서 힘차게 딛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반발력으로 좀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슬로우 러닝은 중간이에요. 발의 중간, 미드풋이나 약간은 앞꿈치 쪽으로 이렇게 착지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걷기와는 다르게 양발이 모두 땅에서 떨어지는 플라이트 페이즈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러닝에 조금 더 가까운 자세가 관절의 부담을 오히려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허리와 척추도요, 너무 이렇게 꼭
꼿꼿이 세우기보다는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더 좋아요. 허리를 아예 이렇게 굽히란 뜻은 아니고요. 이 발목부터 몸 전체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진 정도의 느낌입니다. 뛰면서 통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저처럼 스마트워치가 있으시다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5%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이 초보자분들이 직접 실천하시기에 좋은 강도예요. 보폭은 짧게 해야지 충격도 줄이고 또 부상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요,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3회에서 5회면 충분합니다. 또 속도보다 중요한 건 운동 강도이니까 숨이 차는 정도나 또 스마트워치로 적정 강도를 꼭 유지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겠죠. 무릎 관절염이 진행하신 분이나 발목에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족저근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BMI가 너무 높은 고도비만이신 분들도 슬로우 러닝보다는 걷기를 먼저 충분히 하셔야 관절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슬로우 러닝 중에 흉통이 있으신 분들 역시 걷기부터 시작하거나 또는 주치의와 상담 후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슬로우 러닝은 이 걷기를 대체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걷기로 시작하고 걷기가 너무 쉬워졌다면 조금 더 나의 건강을 위해 한 단계 올라가는 운동인 거죠. 자, 가장 좋은 운동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잠깐의 반짝 운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할 잘 맞는 운동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